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게요. 저희는 일단은 AI 시대의 기록의 중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봐야 하거든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챗GPT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가 우리가 반복적인 업무 AI에서 다 대체된다라는 뉴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2023년 한 4월, 5월부터는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바뀌었다,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경영 컨설팅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IT 컨설팅으로 직종을 옮겼는데, 경영 컨설팅을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산업 업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AI로 인해서 많이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BCG에서는 20%인가 30%인가? 베인일 거예요. 베인 앤 컴퍼니에서는 20% 30%인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AI에 대해 AI 영향이 큰데 사자 직업도 사라진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의사, 변호사, 뭐 변리사 등등 그런 전문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챗봇한테 넣어서 뭐 그런 전문가스러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실력이 되는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그리고 또 현실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AI에서 지금 주객전도가 되었어요. 옛날에 이제 학습을 하던 거는 인간이었거든요. 요즘은 기계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머신이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가 했을까요? 요즘 우리는 오히려 도구한테 빠져서 통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습을 하는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학습을 하여 원래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발전을 이뤄냈죠. 우리가 원시적으로 불을 발견했을 때부터 우리가는 아니죠. 네, 우리 선조들이 불을 발견했고 뭐 바퀴를 탄생을 시켰고, 그리고 뭐 증기기관차부터 지금까지 뭔가 도구를 이용하여 그런 도구를 발견하여 우리의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 스마트폰이나 그런 디지털 도구에 오히려 주객전도가 되어서 학습은 AI한테 맡겨두고 인간은 어, 즐기고 도구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도구로서 이용을 해야 돼요. 도구의 본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인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뭐랬냐면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이를 통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학적 탐구라는 게 도구를 이용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은 인간이 네, 호모 파베르,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것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우리의 이상은 호모 파베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인류의 발전을 꾀하는 건데, 현재는 도구에 압도돼서 AI에 압도돼서 인류의 위기를 직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모두가 죽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서는 인간이 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응,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런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미를 더 발휘하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제일 인간다울 수 있는 모습을 더 발휘하는 거예요. 도구의 본래 목적을 이용하는 거죠. 호모 파베르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의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창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합니다.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를 해요. 그럼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을 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내놔서 세계가 발전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간에 뭐
어떻게든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세상은 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거는 시장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글을 쓰거나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저같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해서 밖에 내놓는 건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이 관찰하고 문제 인식 그리고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인간 이런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 도구를 이용한다면은 이런 아이디어는 두네 가지만 이런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나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들을 담아놓는 것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담아놓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인공지능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걸 담을 수 있고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도구를 같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이 해왔던 과정에서 이제는 AI라는 도구와 세컨드 브레인, 디지털 노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확장시켜서 우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LLM, 그 Large Language Model 시대의 글쓰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챗GPT가 나온 이후에 그 그 어떤 작업에 대한 의뢰가 얼만큼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글쓰기에 대한 의뢰가 거의 한 30 몇 프로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글쓰기는 줄어들었어요. 왜냐? 다들 챗GPT 써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키워드 하나만 넣어도 엄청나게 뽑아줍니다. 그쵸? 글 쓰는 거는 인간이 이제 덜해도 뭐 조금 인지적 노력을 덜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글 쓰는 작업들이 다 인간이 안 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위험한 발언했네요. 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딜로이트라는 그 4대 회계 컨설팅 펌이자 회계 펌이자 컨설팅 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AI가 사람 작가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 시나리오 등을 쓸 수 있을까를 했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한 게 대부분 미국인들은 아직 회의적이래요. AI가 글을 써주고 스토리를 써줘도 되지만 결국에는 그 재미있고 인간 작가보다 더 뛰어난 게 써줄 수 있다는 것은 회의적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들어간 아이디어가 들어간 인간미가 있는 걸 더 추구한다. 인간미 뭔가 독특한 그 작가만의 우리가 막 그 누구냐 뭐 크리스토퍼 놀란에 의해서 놀라잖아요. 그리고 또 또 누가 있죠? 네, 그런 작가들에 의해서 막 놀라는데 그분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아이디어, 시나리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인간이 살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AI가 완전히 사람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뉴스레터를 읽었는데 그 이게 뭐냐면요. 그 어디서 제가 뉴스를 읽은 게 있거든요. 그 AI가 아직 완전히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게 그 어느 사람이 자기가 뉴스레터를 썼어요. 나는 AI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아직 내가 잘리지 못했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말한 이유가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AI 모델 GPT가 잠깐만요. 제가 여기 한국어 번역을 해놨는데 AI GPT-4 같은 AI 모델들이 인간의 수천 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비했음에도 이 모델은 내 글쓰기 들어간 내 생각과 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AI는 일반적인 거는 알고 있지만
내 데이터, 내 아이 센스, 내 두뇌에 있는 거는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뭔가 창의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하면은 아직도 인간이 설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직 AI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챗GPT 이후로 글쓰기 의뢰는 줄었지만 AI가 AI가 아직도 창의적이고 뭔가 인사이트풀한 글은 못 쓴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 답이 나오죠. 나의 유니크한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쵸? 일단 유니크한 생각을 기록해두고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쌓아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다양한 스토리를 보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다양한 걸 관찰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맨날 들썩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보면서 오, 아, 이런 들썩여요. 들썩이면은 그 느낌을 받아 적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런 데이터를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나의 인사이트를 수집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지식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 세계에서 내가 뭔가 관찰하는 흥미로운 거, 뭔가 몸을 들썩이게 만들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있다면은 이걸 정보를 내 관찰을 해서 내 머릿속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있는 노트들을 가지고 와서 AI를 통해서 뭔가 내가 글로 만들던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AI를 제일 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고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판단을 하고 수집을 할지는 내 두뇌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옵시디언 안에 꼭 옵시디언이 아니라 뭐 노션이든 어떤 메모 앱이든지 간에 일단은 받아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메모들을 가지고 AI한테 보내서 그걸 결국에는 계속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브레인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퍼스트 브레인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두뇌라고 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퍼스트 브레인으로 나의 물리적 두뇌로 어떤 것이 재밌을까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세컨드 브레인, 나의 옵시디언이나 뭐 원노트나 에버노트 등등의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있다면은 이 퍼스트 브레인하고 세컨드 브레인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챗GPT나 빙이나 클로드 같은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AGI가 나오더라도 누구보다도 더욱더 유니크하고 더욱더 창의적이고 어느 인간들보다 더욱더 경쟁력 있는 그런 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I한테 넣을 때 그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한테 데이터를 넣을 때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은 AI가 이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패턴을 인식하는데 내보내는 결과물이 쓰레기다. 별로 퀄리티가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GIGO,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AI로 인해서 우리의 조각들, 우리의 기초 재료들이 우리의 유니크한 인사이트예요. 유니크한 인사이트가 이런 레고 블럭이 있는데 AI로 이용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금덩어리를 넣어서 더욱더 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를 지닌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브레인 트리니티라는 세 가지의 두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첫 번째는 메타인지예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외부에 있는 그 데이터를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집을 해요. 열심히 수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걸 가치 있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거는 AI 시대에 중요한 게 AI로 인해서 우리 기술을 통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을 통제당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두뇌를 내 자신을 알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단어가 멘탈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는 건데 내 두뇌를 내가 어떻게 사고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멘탈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 두뇌 행동 양상, 내 두뇌 사고 방식을 알게 돼요. 계속 기록을 하게 되고 계속 수집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유니크한 것을 수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AI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그걸 잘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은 내 두뇌를 더 잘 사용하고 내 생각이 더 펼쳐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4주 동안의 커리큘럼이 딱 이 내용입니다. 이 브레인 트리니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네. 이 브레인 트리니티의 세 가지, 퍼스트 브레인, 서드 브레인, 세컨드 브레인을 배우게 될 건데요. 강의하는 내용은, 오늘 강의하게 된 내용은 2주차 세컨드 브레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가치 있는 것을 수집을 하게 되려면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다 담겨야 됩니다. 근데 AI 시대에서 그 유니크한 기록이 뭔지, 좋은 기록이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서 그거를 노트 메이킹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노트 메이킹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요. 그리고 좋은 기록을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 주는 3주 차에는 서드 브레인을 이제 기록을 했으면은 기록을 기록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AI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고 제가 이제 좋은 기록의 본질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AI 시대에 어떻게 기록하는 게 제일 의미 있는지 가치 있는 기록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을 AI를 이용해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 다양한 그런 그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고 옵시디언 내에서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 메모 자체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그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4주 차에는 이제 이 모든 AI 기록들을 많이 했으면은 옵시디언 내에서 우리가 이제 하향식 개인지식 관리라고 불러요. 이것을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나에게 맞는 폴더 세팅, 상황별로 기록 템플릿, 관리 방법. 그래서 나의 MOC를 만드는 것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5주 차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제 영의 두뇌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퍼스트 브레인, 세컨드 브레인, 서드 브레인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4주차까지 세컨드 브레인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를 찾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 퍼스트 브레인, 세컨드 브레인, 서드 브레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기록을 AI한테 확장을 시키고 다시 나의 세컨드 브레인에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것을 그 연동을 해가지고 나만의 도구로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워크플로우를 최적화시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주 동안 하게 되면은 이걸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AI 시대에서 제일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방법. 결국에는 나의 유니크한 데이터를 기록을 해서 이것을 나의 노트 시스템에 정리를 하고 이걸 AI를 통해서 보내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 네. 살아남는 그 기본적인 툴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오늘은 노트 자체에 대해서 바라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2주차는 퍼스트 브레인에 대한 내용인데
퍼스트 브레인이 뭐냐면은 내 두뇌에 대한 거예요. 나의 피지컬 두뇌, 나의 물리적인 두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노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이제 메모와 노트를 해왔어요. 학창 시절 때부터 강의를 들었고 수능 또는 뭐 학력고사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비슷한 거죠. 근데 평생 해왔는데 우리가 기록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의미 있는 기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진정해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가 first인가요? 네, 그냥 first로 생각을 합시다. 네. 첫 번째 두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트와 메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하고 제 의견일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모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제가 메모와 기록에 대한 책들, 뭐 김익환 교수님의 뭐 거인의 노트나 그리고 뭐 파스블, 세컨드 브레인 채널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 제들카센 등 그런 기록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에 대한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 기록 어떤 순간에 기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어 좀 의식을 해볼게요. 좀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기록을 하게 되는지 내가 이걸 의식화시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적인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외부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세계 우리 같은 이제 지금의 인터넷 세계 여기서 다양한 외부 자극이 있습니다. 이 외부 자극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강연이 될 수도 있고 뭐 뉴스 기사를 볼 수도 있고 팟캐스트를 들을 수도 있고 강연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외부 정보들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전달한 지식들을 막 이렇게 전달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 자극들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전 전두엽에 있는 그리고 오감의 우리의 오감으로 흔히 말하는 이런 오감으로 이 자극을 다 정보를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려면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는 지금 브라이언이 떠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면은 한국어라는 언어 체계를 알아야 되고요. 이 기록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고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우리가 기존에 외부에 있는 새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처리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뭐 러시아어, 뭐 스페인어를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은 막 문서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알고 있는 거면 내가 이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 외부에 있는 자극들을 결국에는 우리의 장기 기억에 있는 어 장기 기억에 있는 그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의 뭐 전문 분야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의 무슨 내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현재 알고 그 외부에 있는 자극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외부에 있는 자극들을 막 비교를 하게 돼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 아이디어를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에 넣고 이것을 단기 기억에 넣고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서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자극들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게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고 이것을 메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왜 의식화시키냐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 물론 뭐 생각에 대한 생각,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는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 이런 자료도 있긴 한데 이것을 좀 더 의식화시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 생각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메모이다 또는 노트이다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드렸던 거고요. 이 앞단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음. 우리는 이런 것을 한대요. Look, see, 그리고 imagine. 이 앞단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좀 더 시각화를 해보면요. 처음에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먼저 정보 인식학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바라봐서 바라봐요. 바라보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하고 정보를 처리를 한대요. 두뇌에서 우리가 전전두 피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 전전두 피질이라는 거 있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자극을 바라보지만 어떤 것을 이렇게 집중할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 알아듣는 것들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연결을 하고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 기억에 놨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굳이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이 왼쪽 밑에 코너에 보시고 계시죠? 네. 브라이언이 보인다. 네. 어디에 집중이 되나요? 눈썹에 좀 눈썹에 좀 눈에 띄네. 네, 눈썹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장동건을 생각을 해볼게요. 장동건 잘생겼죠? 장동건이 잘생겼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브라이언하고 연결을 시켰죠? 브라이언이 좀 잘생겼네.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눈썹이 잘생긴 사람이 늘 잘생겼고 마음에 들었다. 의식화를 시켜볼게요.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을 메모를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선 결국엔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잘생겼다라는 거 아니고 뭐 훈남, 훈녀에 대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새로 보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신격화. 네. 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노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브라이언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장동건이 잘생겼네라는 건 알겠지만 브라이언의 눈썹은 네, 뭐 주신 저의 부모님 주신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비교를 해봤는데 브라이언 못생겼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무의식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의식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노트와 메모, 아까 요한님이 그러셨거든요. 노트와 메모라는 것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브라이언 앞에서는 메모라고 하면 혼나고 노트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기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적어놓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음. 우리가 이 두뇌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것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노트 테이킹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평생 해온 기록의 방법이 노트 테이킹이에요. 외부 생각을 듣고 기록해 놓는 학교 필기 강의, 뭐 렉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정리해 놓는 거. 우리가 늘 해왔던 거는 노트를 테이킹만 해왔어요. 수동적으로 받아 적기만 했어요. 이거는 전 메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기록하는 것, 강의 내용을 그대로 메모하는 것, 일반적으로 듣고 경청하고 기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받아 적는 것이 우리는 결국에는 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노트를 수당적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노트 메이킹이라는 단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록의 방법은 수동적으로 해왔다면은 우리의 고유한 생각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이 있었네라고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뭐가 중요하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이 되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 적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내용을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다시 재구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경청을 하다가 내 말로 다시 표현을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 적는 것들은 내가 가치 있는 내용만 받아 적어야 됩니다. 저는 굳이 이 메모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능동적으로 받아 적는 것을 노트와 메모로 나눴어요. 굳이 이것을 제가 메모와 노트라고 나눈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단어의 어원을 여러분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 메모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어원이 메모랜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메모랜덤이 어디서 쓰이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양의 각서 그리고 이의 합의 각서 그리고 양의 각서 MOU, MOA, Memorandum of Agreement 그리고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런 게 공식 문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M에 있는 게 메모랜덤이라는 말이거든요. 잠시만요. 왜 이게 안 되지? 네, 제가 그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안 되네요. 네, 여기 되네요. 네. 근데 결국 이 메모랜덤에 붙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외부적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거고 뭔가 공식적인 용도의 문서, 나를 위한 게는 그 남을 위한 문서에는 메모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실제로 영어 단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뭐 우리가 업무적으로 전화 받았을 때 혹시 메모 하나 남겨드릴까요? 이것을 주니어 때 많이 그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들에게 전달을 위한 거로도 쓰이거든요. 영어로도 Do you want me to leave a memo?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모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임시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한 용도인데 이 메모라는 것들은 기록의 대상이 내가 아닌 외부에 대한 생각과 지식, 남이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예. 내가 아닌 타인, 외부 세계를 위한 것들을 위한 기록들이 나를 위한 메모. 네, 저스트님. 눈썹이 잘생긴 브라이는 잘생겼다. 노트 어떻게 눈썹 관리하시는지 궁금하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셔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라는 말도 어원을 볼게요. 이 노트라는 말의 어원이 노템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생각을 관찰하여 생각을 조심히 기록하는 것이라는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노타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것이랑 어떻게 구별되는지 언급을 하는 게 노타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접두사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한자의 어원이 있듯이 영어에서는 라틴어의 어원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도 보면요. notice. 내가 인지하다. I noticed that. I noticed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내가 인지를 한 것을 말할 때 notice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공지, notice를 줄게요. I'm gonna give you a notice라고 하면은 너가 알아차리다라는 말을 할 때 notice라고 해요. 남들을 위한 게 네가 알아차리라. 그리고 영어 단어 중에서 leave a memo 라는 말도 있지만 take note of 이라는 동사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진지하게 내가 고민하여 참고해야 되겠다. I need to take note of that 라고 말을 할 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들을 위해 할 때 take note of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노트라는 것은 기록의 대상이 내가 알아차린 것을 내 생각을 기록한 거고 공유의 대상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네. 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원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록을 하더라도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노트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렇게 꼭 외부 세계에서는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근데 제 앞에서는 약간 저 메모할게 하면 저는 발작합니다. 메모를 하신 게 아니고 노트를 하셔야죠. 저는 맨날 이렇게 약간 인상을 찌푸리거든요. 제 눈썹처럼요. 네. 앵그리버드 닮지 않았나요? 네, 하여튼 메모를 하면 안 되고 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제 앞에서 메모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럴 거예요. 네. 장난으로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노트 메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노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치 있는 것을 받아 적는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노트를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트 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 적는 노트 테이킹도 좋아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거는 더 가치 있는 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한테 넣기 위한 것은 내 가치 있는 메모, 내 유니크한 생각을 받아 적어야지만 AI가 활용을 할 때 더 가치 있는 내가 그 결과물이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누가 센스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센스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 생각을 알아차렸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나를 알고 챙겨준다라고 할 때 센스 있다고 느끼잖아요. AI는 센스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생각과 나를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집어 넣을 때, 이런 글을 써줘라고 할 때 내 생각을 집어 넣었을 때가 제일 센스 있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웃풋을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생각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느낌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에 되는데 이 노트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노트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 찰나의 순간에 뭔가 느낀 게 있어요. 하고 들썩하고 뭔가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느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기록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나의 감정과 느낌과 사고 방식을 기록을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하는 그 느낌은요. 어? 이것이 좋았네. 어? 이것은 좀 마음이 좋네, 나쁘네 라는 이 느낌에서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감정을 풀어 나가다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느꼈네? Why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노트라는 것이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깨달음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한 깨달음으로 노트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예를 들어서 엽떡을 먹었어요. 엽기 떡볶이를 먹었어요. 엄청 매운 떡볶이로 유명하죠. 근데 먹었는데 좀 불편해요. 아, 이게 좀 느낌이에요. 이걸 받아 적다 보니까 난 매운 것을 싫어하네. 당연한 거겠죠. 근데 굳이 풀어내서 하다 보면 내 취향, 나는 매운 것을 별로 못 좋아해요. 저는 맵찔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길순 씨랑 대화를 나누다 아까 이제 길순 씨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길순 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 이것이 좋았네. 좀 사랑에 빠졌네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이것을 하다 보면은 내가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이타심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이 사람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감정을 풀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노트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외부 세계에 대한 깨달음일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저는 약간 모든 것이 결국엔 돈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AI만 쓰면은 수익화해가지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글들이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이 불편한 글들을 보고 이거를 좀 풀어내다 보니까 저는 좀 자본주의가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우울증, 뭐 경쟁심으로 인한 한국의 그런 자살률 이 모든 게 결국 자본주의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어요. 자본주의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라는 느낌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걸 받아 적다 보니까 음, 내가 이런 보는 글들이 불편하네. 이걸 풀어내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렇게 알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고삼이라고 하는 저만의 인간관계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안고삼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발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안고삼이 네 가지가 있으면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메모나 노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감정을 기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팅을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뭔가 끄덕끄덕하고 하신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 것은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에 알려드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좋은 기록의 5가지 요소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걸 BRAIN brain이라는 요소로 정리를 했어요. 음. 이제 첫 번째 그 기록하는 게 솔직히 우리가 중요성을 알지만 이제는 오늘의 저의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기록을 느낌을 기록하고 뭔가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오래 걸리지만 어 결국에는 어떤 것부터 받아 적어야 되는지 이제 좀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나의 반짝거리는 순간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음.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뭐냐면요. 음. 그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와요.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들으면서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내 몸에 반응들이 있거든요. 뭔가 들썩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 몸에 반응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 반응들이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서 뭔가 재미있게 느꼈거나 가치 있게 느꼈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그 불꽃의 순간이에요. 스파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파크가 느껴지면은 이걸 기록을 해야 내 가치 있다는 걸 느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명을 표현한다라고 하고 이걸 확장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제일 쉽게 빠르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스파크를 반짝 스파크가 튀어서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일단은 그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껍데기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걸 먼저 받아 적어야 하고요. 이게 어떤 노트인지는 좀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걸 받아 적어야 됩니다. 이 받아 적을 때는 최대한 솔직하게 받아 적는 게 좋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느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late 이것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느낌을 풀어내다 보니까 why 풀어내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야. 라는 식으로 노트를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게 받아 적는 방법이고요. 이게 두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브라이언 눈썹? 뭔가 브라이언 잘생겼다고 생각이 되네. 그렇게 메모를 하실 분은 한 명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브라이언이 잘생겼다고 생각이 되네. 그 이유는 장동건 또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니까 눈썹이 되게 잘 다듬어져 있어. 난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어. 브라이언도 잘생겼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저밖에 없겠지만 그게 하나의 예시예요. 네. 네. 그 이유는 하고 받아 적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문희님의 지금 카메라를 보고 문희님 되게 이쁘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뻗어내다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동서남북법 그리고 이제 완벽한 노트 기핑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만들어낸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노트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브레인이라는 걸로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록, AI 시대의 좋은 기록, 노트 메이킹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레인이라는 5가지 요소를 만족을 하면은 좋은 노트를 하시는 거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노트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내 마음속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그거를 한번 확장을 하는 걸 기록을 하는 게 좋은 기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를 또 한번 가볼게요. 음, 우리가 이제 좋은 요소를 이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 브레인이라는 요소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에서 결국에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프로세스가 다시 리뷰를 하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들을 뭔가 이제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뭔가 내가 노트를 해야지, 기록을 해야지라고 하게 되는 배경이 있고요.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퍼져 나가냐면요. 제가 이제 신경과학, 뇌신경과학과 관련된 책을 좀 혼자서 공부해보고 이제 제 결론을 내린 건데 첫 번째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좋고 나쁘다, 옳고 그름에 대한 느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뭔가 긍정과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감정으로 이어져요. 이 긍정이라는 감정을 좀 풀어내다 보면은 행복 또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감정일지는 자기만 알아요. 좀 부정적이에요. 불편해요. 그러면 뭐 슬픔, 불안감, 걱정, 뭐 이런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들이 긍정 또는 부정의 그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칙센트미아이 이 몰입의 즐거움 우리가 몰입 또는 플로우에 대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한 이 몰입의 즐거움 칙센트미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결국에는 긍정과 부정의 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색깔들은 삼원색의 변형이잖아요.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그림 색깔들이 만들어지듯이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결국에는 이 긍정과 부정의 변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것은 긍정과 부정에서 시작을 해요. 이 긍정과 부정을 좀 더 풀어내다 보면 행복, 즐거움, 슬픔,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거를 더 풀어내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언은 뭘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긍정 또는 브라이언은 지금 잘생겼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이 말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편의 감정을 적어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생각이 되는 거고 그게 노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요. 느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느낌을 풀어내다 보면은 그 행복, 즐거움, 슬픔과 불안감, 이걸 감정, 결국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깨닫기 시작하면요. 좋은 기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솔직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왜 느꼈는지는 그 순간에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노트를 위해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는 저는 브레인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백그라운드예요. 아까 제가 먼저 말했죠. 이 배경, 뭔가 내가 적고자 하는 배경이 있어요. 아니면 그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브레인의 B, 백그라운드. 지금 내가 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주제의 질문인가에 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부터 왔는가? 어떤 강연을 듣다가 왔는가? 아니면 지금 브라이언의 이런 노트에 대한 강연에서부터 왔어요. 이런 배경들이 있죠. 우리가 뭔가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메타데이터 맥락이 있어요. 일시, 배경, 질문, 주제. 이것들을 먼저 배경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조넌스, 공명이에요. 아까 제가 공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뭔가 이 브라이언의 눈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명, 불편해. 불편해. 이게 느껴졌어요. 이게 공명이에요. 이 느낌, 이 감정을 적는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나는 답변, 나의 울림, 이 감정을 통해서 느낀 바로 그 지금의 그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게 레조넌스, 공명에 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받아 적는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간에. 세 번째로는 확장입니다. 앰플리파이예요. 내 머릿속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내가 긍정과 부정을 풀어내다 보면은 나는 이게 좋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이래서야. 또는 세상에 대해서 이걸 깨달아서야. 이런 풀어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공명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느꼈을까 하다 보면은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음. 이 울림을 확장시켜 주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일단은 좋은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BRA,
background, resonance 그리고 amplify까지 있으면은 좋은 기록이 시작입니다. 일단은 이것만 받아 적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가치 있게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려면은 통합과 탐색이 있어요. 통합은 인터그레이트인데 내가 자신 현재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옛날에 있던 기억이 있고 뭔가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봤던 다른 것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연관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연상기억이라고 해요. 연상결합과 연상기억으로 뭔가 방사적으로 뻗어나가는 것들을 받아 적는 게 인터그레이트입니다. 지난 기수에 제 기록, 저희 이제 회고 캠프를 들으셨던 분들은 확장 다음에 연결과 이제 응용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연결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다른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navigate입니다. 지금 내가 이 기록한 것들을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를 또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에 뭔가 사용을 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글을 쓰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뭔가 인터넷에 있는 좋은 마케팅 사례를 봤어. 그럼 내가 지금 다양한 다른 마케팅을 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벤치마킹을 해야지.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지금 저희의 서포터인 민성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뭔가 좋은 디자인을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아니면 문희님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메타인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뭔가 메타인지와 관련된 새로운 인간의 두뇌에 대한 걸 봤어요. 어떤 지식을 봤어요. 그러면은 내 인공지능 연구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네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록을 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다른 곳에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기록까지 하면은 제일 가치 있는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기록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면은 좋아요. 내가 어떤 것을 기록하라는 건지, 어떤 주제인지, 그 공명하는 그 감정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가 어떤 느낌인지만 기록을 해두면은 일단 좋은 기록이 시작이고, 다른 노트와 연결시키는 것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바로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은 AI가 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이 통합과 탐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에 3주차의 강의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좋은 기록의 요소들, 기록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정도의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을 조금 BRAAN에 대한 것을 시각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 메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두뇌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북쪽,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향방이 북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바라보고 있어서 어떤 강연을 듣거나 글을 읽거나 뭔가 내가 뭔가 흥미롭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내가 뭔가 세상을 보고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것을 오, 오 하게 되는 그 공명의 순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공명, 레소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내가 그리고 이것을 확장을 시켜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레조네이션, 앰플리파이까지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록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내가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를 받다가 백그라운드를 넣고 이 레조네이션과 확장까지가 이제 결국엔 좋은 기록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이걸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터그레이션과 네.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를 적어 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다른 부분과 비슷한 게 있어. 그러니까 좌랑 우를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아이디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네. 저것도 비슷하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그레이션이거든요. 내가 지금 브라이언의 생각을 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뭐 심리학을 알고 계신 분들은 뭔가 심리학하고 연결이 되네. 뭔가 철학적인 걸 알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과 철학에 대한 걸 알고 있네. 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몰입의 즐거움 이것도 결국에는 기록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는데 이거랑 비슷하네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 놓을 수 있어. 내가 옛날에 봤던 어떤 다른 사례들하고 연결이 되네 하면은 이 연결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것을 뒤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이것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네라는 것들을 뒤로 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비게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메모를 해야지, 노트를 해야지, 무엇을 느끼는 게 있네. 이걸 풀어내다가 확장을 시켜야 되네. 근데 그 기록 그 느낌이라는 것은 그 순간 밖에 우리는 제일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그 너무 오래 지나가면은 그게 사라져요. 우리 머릿속에서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미상관으로 돌아가자면 저희가 어, 어, 내용이 되게 많네요. 그 AI 기록방에 우리의 급훈이 이거잖아요. AI 시대의 좋은 기록은 애기처럼.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애기들은 우리가 제일 원초적인 존재잖아요. 뭔가 똥을 쌌어. 불편해. 이래요. 뭔가 뭔가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이런 애기처럼 원초적인 감정에서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화를 겪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감정이 더 발전시켜지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애기까진 아니더라도 청소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애기들은 막 이제 아이들은 이러잖아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선생님 뭐 이렇대요. 이런 이제 솔직하게 철없게 느껴지는 그런 애기들의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너무 솔직하죠. 아이들은 근데 우리만 보는 이런 노트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에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애기처럼 적어야 됩니다. 애기처럼 뭔가 내가 느꼈어요. 좋고 나쁨, 또는 이게 있어요. 이것을 먼저 느꼈으면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부님 죄송합니다. 네. 긍정인지 부정인지 받아 적고 그런 다음에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애기처럼 기록을 해야 제일 가치 있는 기록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AI한테 넣다 보면은 센스 있는 더욱더 의미 있고 센스 있는 것을 이제 기록 저는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지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제가 1시간 정도 넘게 떠들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좋은 기록은 이거다라는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마치겠고요. 혹시 뭐 저희 문혜님 아니면은 서포터님들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한번 제가 큐레이션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BRAAN 이런 플로우로만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굳이 나눠 보자면은 그렇게 한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거는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무의식적인 프로세스를 풀어내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나눠서 또 이제 저는 그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챗GPT한테 이 부분을 나눠 가지고 기록을 하면은 얘만을 가지고 또 다시 재료를 지지고 볶고 해서 새로운 아웃풋을 뽑아낼 수 할 게 있고요. 할 수 있고요. 공명과 확장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통합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챗GPT한테 줄 수 있어요.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님하고 제가 늘 말을 하는 게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야 된 이유가 우리가 이것들을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챗GPT한테 이 헤딩 1, 이 부분만 가지고 해봐 라고 하면 이걸 뽑아줘요. 얘만을 가지고 해봐 라면 얘를 가지고 또 이용을 노트 내용을 쪼개서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마크다운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어, 네, 아까 네, 그 상현님께서 서머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에 있는데 저는 이 서머리라는 것은 이 녀석을 정리를 할 때 전 서머리를 그 노트의 제일 최상단에 넣어놓거든요. 그 제가 NLP 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 핵심 내용이 그 노트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것이 문서의 최상단에 와야 그 노트 그 AI가 그 노트를 이용을 했을 때 더 성능이 좋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벤치마크에서도 핵심 내용이 더 위에 있으면 더 잘 나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서머리도 나중에는 AI한테 뭔가 내용을 내가 확장을 시켜줬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AI를 이용해서 이 통합과 내비게이트 확장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그 내 노트의 최상단 안에 넣으면은 좋을 수 있고요. 제가 노트에 그 예시를 보여준다 했었죠. 네, Q&A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지난 기수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 BRAAN을 제가 굳이 다시 재정렬하진 않았지만 그 요소가 똑같아요. 그 요소가 여긴 없네요. Q&A라고 하면은 다른 게 있을까 제가? 이게 있는 제가 결국은 이 노트 지난 기수에 있었던 이제 좋은 기록 템플릿인데 이거를 굳이 이제 하자면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이유는 원본 소스 출처거든요. 나는 지금 이 노트를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딱 생각이 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는 거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올해 한 1, 2월까지 좀 방황하던 순간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쭉 감정이 드는 게 이거예요. 얘를 일단 기록을 해두고 내가 왜 이렇게 느꼈을까에 대한 것을 좀 내 마음속에 내면의 목소리를 풀어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 작년에 6년 동안 만났던 분을 이제 헤어지고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그 지금의 저는 좀 더 감정적으로 좀 안정적이긴 한데 하여튼 작년에 이걸 기록했던 순간에 제가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보니까요.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에는 레조넌스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amplify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두진 않았는데 제가 한 예시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연결 제가 많이 안 했네요. 네. 뭔가 어떤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이렇게 네, 제가 확장은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기에 지식의 응용과 이 시사점 이 부분이 이제 인터그레이션이 그 연결된 지식이고 그리고 내비게이트가 이제 시사점 그리고 지식의 응용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BRA만 넣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